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국민의힘이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경고한 민주당을 향해 의회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이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건 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것이 내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건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오는 31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탄핵 인용표를 한 표 더 심기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에 목소리를 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바로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마 후보자를 당장 임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탄핵 전 한덕수 대행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더라도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마 후보자를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넘어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연색 탄핵하겠다는 압박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이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에서 다음 주 본회의를 연달아 잡아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주 초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쌍탄핵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역풍 맞을 시간이나 있겠냐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다선 의원들은 내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신속한 인용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렇게 야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작 한 권한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도 산불 대응과 후속 조치에 주력할 때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안전재난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은 이번 산불의 처참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당부했습니다.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까지 임명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총리실은 산불 대응과 미국 관세 등 통상 문제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다른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은 재난 극복과 국정 안정, 민생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던 만큼 야권의 일방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다고 한 적 없다며 여야 합의만 되면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판단이 유력해 보이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지위 부여는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헌재 연구관은 헌재가 국법상 행위인 임명을 강제하거나 대행하는 건 이론상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결정을, 재판관 지위 인정 요구는 각하 결정을 내렸던 최상목 대행 권한쟁의 심판과 같은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재판관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표지갈이 권한쟁의에 불과하다며 의미 없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만큼이나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결론을 내라는 건데 그 속내는 민주당과 전혀 딴판입니다. 헌재가 아직도 선고를 못했다는 건 그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당장이라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신속히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헌재가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 건 그만큼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당 내부에선 기각이나 각하를 자신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기각 3.5대 인용 4.5로 본다며 인용에 필요한 6명이 확보됐다면 헌재가 저렇게 시간을 오래 안 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4대 4까지도 갈 수 있다며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탄핵 결정을 미룬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헌재는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 결정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이자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내부 관측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야 관측 조금씩 달라지는 기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저렇게 시간 끄는 거 보니 인용 아니다, 기각 또는 각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선 기각 주장하는 재판관이 3.5명, 인용은 4.5명으로 기각되지 않겠냐는 얘기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불안감 팽배합니다. 인용 6명 안 된 건 아니냐, 최대한 빨리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 4월 18일 전 확실한 인용 만들자고 몰아치거든요. 분명 인용될 거라 생각했는데 헌재 행보가 예측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이러다 5대3 기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가 말한 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일단 급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한덕수 대행 압박 또 압박입니다. 내일까지 마흔여 후보자 임명 안 하면요. 오는 31일 바로 탄핵소추안 보고하고 다음 주 중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한덕수 대행에 더해 마 후보자 임명 안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쌍탄핵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 헌재 판결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151명이면 되죠. 야권 단독으로 탄핵안 통과시키고 그 즉시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럼 다음 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되겠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 어제 마 후보자 임명 안 하면 대행 맡는 국무위원 따박따박 연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을 당하면 재판관들 임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야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부 조직법상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세게 붙지 않았습니까? 야당을 향해 내란 음모다,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어요. 네, 권선동 원내대표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고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연쇄 탄핵 언급한 김어준 씨까지 72명을 내란 음모,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탄핵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따져보니 헛방이라면서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일인 다음 달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렇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를 민주당이 정말 할 수 있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에 물어보니까 그 의원은 공갈 협박일 뿐이라고 일축하더라고요. 국무위원을 하나하나 다 탄핵시키겠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이게 가능은 한 겁니까? 사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상황까지는 안 가길 바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건 맞고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4월 18일까지 인용 안 되면 내전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쇄 탄핵이든 동시 탄핵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파국 막으려면 일단 헌재가 움직여야 하니까 헌재 압박도 하면서도 헌재에 마냥 목맬 수도 없으니 사법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것이죠.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다 꺼내놓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3월 마지막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은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준석 기자,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진입로가 모두 차단된 상황이죠? 네, 이곳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는 경찰 차벽과 장비들이 설치돼 있는데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앞으로 행진을 시작하고 탄핵 반대 집회도 헌재 근처에서 열리는 만큼 혹시 모를 충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탄핵 찬반 양측 모두 헌재 앞으로 몰려와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헌재 앞에는 탄핵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00여 명 모였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세력 제압하자는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기각이면 한민재이다. 윤석열을 파면하자. 탄핵 반대 측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 35,000명이 모였습니다. 탄핵 각하, 이재명 체포 등과 같은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거나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판결 잘못하고 대통령을 기각시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헌법 위의 권위로 당신들을 깜빡이다 쳐낼 것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기동대 50여 개 부대, 경력 약 3,200여 명을 투입해 경계 태세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거리로 나가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막판 세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울산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 5천 명이 집결한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직접 연단에 올랐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대통령 직무 복귀시키면 국가가 정상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위증교사 항소심에서 구속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권도 장외투쟁을 통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란 속에 즉각하면 헌재 결단 촉구한다! 야당 의원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심판 구호를 외치며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미얀마를 덮친 지진 소식입니다. 어제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식 황금탑이 지진에 휘청이더니 꼭대기가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약 10층 높이의 건물이 폭삭 주저앉자 놀란 승려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만달레이 지역의 길이 1km가 넘는 다리는 중간 지점부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된 주택가에선 구조대원들이 갇혀있는 부상자들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ရန်လှုပ်သွားတော့ဆရာဆရာမတွေရောကလေးတွေရောအောက်ဆင်းကြမယ်ဆိုပြီးတော့ဆရာကပြောတော့အောက်ကိုအကုန်ဆင်းကြတာပေါ့နော်လမ်းမထွက်နေကြတာပါလေရှင်အဲ့လိုစပွဲကုံတွေအရန်လှုပ်တော့အရန်မူးသွားတာပေါ့နော်ခါအရန်ပြီးမူးသွားတဲ့အထိကိုဖြစ်သွားတာပေါ့နော် 현지 시각 어제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7.7 규모 강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진앙지 인근의 만달레이와 네피도 등을 포함한 미얀마 전역은 물론 인접 국가들인 태국과 중국에서도 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태국 방콕의 빌딩 공사 현장에선 현재까지 6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아직 47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중국 윈난성에서는 한 병원 건물이 흔들리며 신생아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끌어안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윈난성의 또 다른 건물은 심하게 흔들리며 파손됐고 2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1,000명 이상, 부상자도 2,300여 명을 넘어섰는데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실제 피해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거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외교 당국이 파악한 교민이나 관광객 피해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현지 교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만달레이.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뒤로 먼지 구름이 자욱하고 건물 안쪽에서는 비상벨이 울리며 사람들이 다급히 대피합니다. 이번 미얀마 강진의 여파로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1%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일 확률을 36%로 10,000명에서 10만 명 이상일 확률을 35%로 각각 내다봤습니다. 지질조사국은 경제적 손실 추산치의 경우 미얀마의 국내 총생산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만달레이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채널A에 보내온 영상입니다. 거리가 온통 폐허로 변했습니다. 유리창들이 깨지고 접시가 깨지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제 여진이 발생하니까 부득이 않고 주저앉아서. 네피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보내온 거주지 인근 사진에도 갈라진 벽과 무너져 내린 건물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교민들은 계속되는 여진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밤새 여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바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건물 안에는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무서운 그런 상황이고. 현재까지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 등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외교부는 오늘 미얀마에 약 30억 규모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영남권 산불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잔불이 되살아나서 이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를 다시 찾아가 보니 새까만 잿더미만 남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매캐한 냄새는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폭삭 주저앉았고 유리창도 모두 깨졌습니다. 손때 묻은 세간살이도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불이 덮친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주택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전기는 끊겨 여전히 복구가 안 됐고요.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신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대피소에 머물다 돌아온 가족.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서라도 어떻게든 집에 오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다 타버린 집을 본 할머니는 오열합니다. 몸은 아프고 어디가 사는 몸이 아프게. 농협 건물까지 모두 타버린 마을. 일상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모르겠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집에 두고 갔던 개는 곳곳이 그을렸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기만 합니다. 개를 풀어놓고 가야 되는데 바빠갖고 풀지도 않아 그래갖고 아이고 안 돼 죽었나 보다 이랬는데 땅 파고 이래 속에 이래 있었나 봐. 살아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지. 7년 전 귀향한 주민은 전 재산인 집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지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번 해도 그게 감당이 안 된다. 지금 호미자를 하나까지 다 탔으니까. 큰 불은 잡았지만 곳곳에서 잔불과 연기가 일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북에선 주택 3,200채 이상이 불에 탔고 4,700여 명이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지역 특산품이 특히 많은 영남 지역은 이번 산불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영덕 송이버섯, 의성 마늘, 청송 사과 같은 지역 특산물 대부분이 올해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과수원 꽃봉오리는 채 피기도 전에 불타버렸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산도 소나무도 모두 새까맣게 탔습니다. 나무 밑을 파보지만 연신 검은 재뿐입니다. 10년 넘게 전국에서 송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산지로 유명세를 떨쳤던 영덕군. 화마는 그동안 일궜던 송이밭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씨앗이 되는 균이 소나무에 자리 잡아 송이가 만들어지는데 화마에 모두 사그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안 올라온다고 봐야죠. 다 탔잖아요, 새까맣게. 그건 다 죽었습니다. 올해 농사를 망친 것보다 전국 제1을 자랑하던 영덕 송이의 명맥이 끊길 판이라는 게 더 걱정입니다. 아예 이제 없죠. 영덕 송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와. 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이러니까. 600평이 넘는 복숭아 밭도 불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맘때 꽃을 터뜨려야 할 꽃봉오리는 조금만 만져도 부스러집니다. 복숭아는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참 농민들이 진짜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참 눈물 납니다. 가을에 출하한 사과를 보관하던 저온 창고입니다. 산불에 창고 벽면이 녹아내렸고요. 안에 있던 사과도 새카맣게 탔습니다. 농자재들마저 모두 타버려 농사 자체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전부 다 종이 박스 이거 재난 이거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북 의성의 특산물 마늘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밭 곳곳이 화마에 타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산불은 꺼졌지만
삶의 기반을 잃은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선 산불의 기세가 꺾였지만 지리산 일대에서는 이 최후의 방어전이 한창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낙엽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아직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끝내 큰 불은 잡지 못하고 밤을 맞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이 처음 불이 난 구곡산인데요.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불길과 흰 연기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현장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야속하게도 얼마 안 돼 그쳤습니다. 현재 산불의 진화율은 99%입니다. 남은 화선은 400m 정도로 구곡산과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에 불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리산 산림 13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문제는 불이 남은 곳이 산세가 험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헬기들이 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불은 꺼졌다 살아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여러 요인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40도 이상 급경사지와 강풍으로 구곡산 정상까지 V자 형태로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여기에 불씨가 날아가면서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낙엽층이 1m 이상 두껍게 쌓여 이동이 어려운 데다 빽빽하게 자리 잡은 수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불씨는 바람 방향으로 다시 불이 붙습니다. 이때 강풍이 불게 되면 불이 붙은 낙엽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림당국은 오늘 밤이 두불 진화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오늘도 비 소식이 간절했습니다. 꽃샘추위에 한때 눈까지 내린 중부 지방과 달리 영남 지역엔 야속한 강풍만 불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4월을 앞두고 산 전체가 새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막 싹을 틔운 나뭇가지 위로 눈송이가 쌓이고 시냇가에는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서울은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휘청이는 우산을 움켜잡았습니다. 눈이 내린 경기도는 포천에 2cm의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 기운에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기온이 낮은 중부 곳곳에 눈이 내린 겁니다. 반면 산불 작업이 한창인 영남 지역은 약한 비와 눈발에 그쳤고 마른 강풍만 계속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에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계속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초속 15m는 입간판이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위력입니다. 레이더상에서도 영남 지역은 내일도 종일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다 밤부터 잦아들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4월 초순까지 전국에 비나 눈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하다는 겁니다. 남구 북저형 기압계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며 대기가 더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봄철 바람은 남은 찬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건조하고 강해져 작은 불씨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3만 4천여 가구가 풀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은 입주량이 충분할 거란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공급 물량이 말랐습니다. 왜 그런 건지 배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 부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총 281채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직접 가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년 11월로 입주가 정해진 아파트 부지입니다. 통계상으로도 내년 공급 물량으로 포함된 곳인데요. 하지만 건물은 아직 짓기 시작하지도 않았고 빈 땅만 가림막에 가려진 채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건축 허가 표지판에는 공기가 2027년 8월 30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땅 파는데요. 내년에요? 좀 안 될걸요. 근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6개월을 걸려야 된다고. 국토부가 내년까지 입주량이 7만 1,000호에 달한다며 충분하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현실입니다.
입주 통계엔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청년 안심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지연되는 단지가 더 많아질 거란 예상과 지어진다 해도 실수요자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양에도 제동이 걸려 올해 분양한 아파트는 서울에서 단 한 군데입니다. 인기 수요 지역인 강남이라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4월에 공급 예정된 3개 단지들도 공사 지연으로 연기됐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측은 사업장별로 돌발 상황에 따라 예정 시기와 안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정체불명의 가짜 변호사를 앞세운 신종 피싱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과 프로필에 진짜 변호사들조차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입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치 않은 일에 휘말려 법적 도움이 필요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나 변호사가 모두 가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약속한다는 그럴듯한 홍보 문구로 가득한 한 로펌 온라인 사이트. 소속 변호사들 이력도 화려합니다. 주소까지 적혀 있어 실제 운영되는 로펌 같지만 직접 찾아가 보니 해당 건물 명패엔 이름이 없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적혀 있는 주소로 직접 와봤는데요. 법률사무소라는 흔적도 없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문의가 들어온 이른바 유령 로펌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분 계속 들어와서 계속 접순을 하고 있거든요. 취재진이 확인한 유령 로펌 온라인 사이트만 5곳. 서울부터 부산, 광주 등 지역도 다양한데 등록된 변호사들 모두 가짜였습니다. 실제 변호사는 물론 방송인, AI 이미지까지 무분별하게 도용했는데 사이트마다 같은 사진을 돌려쓰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법률사무소 사이트처럼 보여요. 실제 변호사님들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지선 변호사라는 사칭을 이용해서 문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일반인도 속아 넘어가 2차 피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60대 장모 씨는 사기 피해금 5천만 원을 회수하고자 가짜 변호사에 접촉했다 500만 원을 또 잃었습니다. 사기 사건을 회복시켜준다, 돈을 원금 찾아주겠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 피해를 더 입힌다는 거 너무 불쾌하죠. 그쪽이 오히려 진짜라고 믿기도 하는 의뢰인들이 사실관계를 요청하는 적이 꽤 많아서 피해 정도가 클 수 있겠구나. 실제 취재진이 유령 로펌을 접촉해 SNS로 가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변호사 신분증, 전문 분야 등록 증서를 보여주고 법적 지식을 나열한 뒤 개인정보를 비롯해 수임 비용을 요구합니다. 자금 계좌를 수집하여 추적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고객님의 자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투도 변호사들은 쓰지 않아요.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사칭 범죄는 4년 전에 비해 7배 넘게 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주는 신뢰성을 악용한 신종 범죄. 변호사 단체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유령 로펌 실체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우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돼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취임 시기에는 서 씨가 이미 취업한 상태였기에 채용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정숙 여사와 딸 문다혜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사위나 딸 조사 없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망신 죽이고 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의 연구원직에 최종 합격했다는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가족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나는 뭡니까? 네, 나는 조작범입니다. 이 챌린지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이 챌린지라는 게 뭡니까? 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는 조작범입니다 이러면서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올렸거든요. 전체 사진에서 일부 확대한 걸 조작됐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다음 챌린지 주자로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도 뭐 반응을 했나요? 네, 딸이 만든 찰흙 인형을 이렇게 확대해서 올렸고요. 바통을 이어받은 최보윤 의원은 조카가 만든 십자수 키링을 확대해 올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릴레이로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를 직격한 겁니다. 10명과 찍은 단체 사진을 일부 확대한 걸 두고 조작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풍자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반 이재명 여론을 끌어올리려는 성격입니다. 제 얼굴을 너무 크게 그려봐시면 조작이 되니까 조금만 글로 좀 해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자체도 국가적인 수치이고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선 반응이 어때요? 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사진을 조작한 걸 법원이 명백히 밝혔다며 박 의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2심 무죄를 환영하는 친명계와 달리 이재명 대표, 비명계 이낙연 전 총리는 대법원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은 옳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파기자판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논리인데 좀 묘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욕은 숙명이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대표는요, 나흘째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찾고 있죠. 오늘은 경북 영덕을 찾아 그간의 속마음도 토로했습니다. 욕하는 거 들으니까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김광현 군수님 흉보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공직자 흉도 보고 요새 삶이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산불 피해 현장 다니면서 옷을 휘두른 남성에게 봉변을 당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네, 보시는 것처럼요. 한 남성이 이 대표에게 다가가 옷을 휘둘러서 경호원들이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항의도 있었습니다. 좀 일찍 와야지요. 맞잖아요. 이러지 말고 집 딴 데 가서 좀 보고 가세요 좀.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네요. 이 여권 인사들이 가면 어땠습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요. 산불 피해 현장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때보다는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눈물 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경북은 여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 이 대표에게 반감을 드러낸 일부 주민이 있던 걸로 보이는데요. 국가적 재난이 터지면 정치인들 피해 현장 찾았다가 사진 찍으러 왔냐 이렇게 항의받을 때 있죠. 도장 찍기용 방문이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보를 위해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영토 욕심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부인 우샤 벤스가 항공기 계단을 걸어 내려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입김이 뿜어져 나올 만큼 추운 그린란드의 미군 부대 피투피크 우주기지에 내린 겁니다. 브리핑을 받은 벤스는 덴마크를 저격하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Our message to Denmark is very simple. You have underinvested in the people of Greenland and you have underinvested in the security. 그린란드를 향해서는 미국에 편입되면 더 안전한 땅이 될 거라며 유화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I think that you'd be a lot better coming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y umbrella than you have been under Denmark's security umbrella.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그린란드와 덴마크 사람들의 반발에 벤스의 여행은 하루짜리로 축소됐다며 역사 유적지 방문과 개썰매 대회 관람도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도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need Greenland, very importantly for international security. 공교롭게도 이날은 그린란드의 새 연립정부가 출범한 날입니다. 33세의 옌스 프레데리크 니엘센 신임 총리는 미국 편입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새로 만든 홈구장의 힘인 건지 올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던 한화가 안방으로 돌아와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키움은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답지 않게 최근 3연패를 당했던 기아가 경기 초반부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1회 초 최형우의 투런 홈런에 이어 위즈덤의 솔로 홈런까지 두 타자 연속 홈런이 터졌습니다. 위즈덤은 올 시즌 벌써 3번째 홈런으로 홈런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3회까지 넉점을 내줬지만 한화는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3회 말 황영목과 최은성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곧바로 한 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어제 새 구장에서의 첫 승 기운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8회 말 안치홍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며 한화가 결국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아직까지 안타가 없었던 베테랑 안치홍은 시즌 첫 안타를 극적인 역전타로 장식했습니다. 시즌 개막 후 3연패를 당했다가 최근 3연승으로 반전에 성공한 키움의 상승세는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4회 말 카디네스가 시원한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카디네스는 5회 말 역전 좌전 안타까지 쳐내며 오늘 키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키움의 최주환은 8회 말 짜릿한 솔로 홈런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SSG의 2점차 승리를 따낸 키움은 4연승을 따내며 상위권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오늘 겨울로 돌아간 듯 스치는 바람과 공기가 꽤나 차가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 모레 낮부터 풀립니다. 일단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문제는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순간 초속 1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비나 눈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강하게 밀려오는 북서풍에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그만큼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오늘도 오전에 비눈이 그친 뒤 낮에 건조특보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0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 전주 10도로 여전히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이 내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